네, 박수호 매니저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또 다른 한 분과 함께 같이 인사를 드리죠.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정식으로 인사드리죠. 네. 네, 지금도 벌써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팅창에 네. 모여 계신데요. 자, 오늘도 댓글 많이 남겨주신 분에게 저희가 알찬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 TV 방송화면 인증샷을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신 분에게도 저희가 풍성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선물은요, 두 가지 역시 주름 개선 앰플과 다이어트 보조제 두 분 선별해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를 더하다 바로 출발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죠. 태조 이방원 다시 기회가 왔을까요? 과연? 네. 태조 이방원 정말 지겹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아직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직 그러니까요. 선망하고 있는 군들이 있는데 네. 원자력에한테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대표 종목들이. 네. 근데 원이 딱 빠지니까 좀 약한 묘한 모습이요. 느낌이 네. 줬어요. 태조 태조 이방으로. 이방. 네. 네, 이방이 돼버렸죠. 근데 오늘 원자력 관련해서 좀 소식이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호재가 예. 나왔어요. 또 한수원에서 두 번째 뭐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 네. 전해졌었는데 폴란드와 함께. 그렇죠. 폴란드 신축, 네. 원전 신축 얘기도 나오고 과연 우리나라의 낙수 효과가 얼마나 될지. 좋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죠. 일단은 원전은 오늘 그런 관련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좀 따로 떨어뜨려 놓고 좀 이따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네. 원을 뺀 태조 이방 네. 요 지금 네 가지 테마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일단은 제 의견은 일단 조선하고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 2차 전지 소재 원료 그동안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원료 단까지는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 외에는 다른 종목들을 이렇게 좋게 보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요건 중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나왔던 모멘텀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 조금 모멘텀 소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는 좀 배드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선하고 2차 전지 소재단을 좀 말씀을 일단은 탑픽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조선은 지금 현재 분위기가 만년 유망주 같은 느낌으로 계속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증권사에 계신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렇고 저 같은 대다수 전문가들도 조선주 좋아질 것이다, 흑자전 될 거다, 좋을 거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안 좋아지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애를 많이 먹일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과거에 2007년도에 현대중공이 상당히 잘 가졌던 기억 나시죠? 50만 원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긴 랠리를 좀 보였었는데 그 대상승기 초입이 2004년이었거든요. 그런데 2004년 이전까지 한 2002년에서 2003년까지 4년 동안 그때도 조선주가 상당히 많이 애를 먹였었습니다. 네. 결국 그때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원가 부담 그리고 적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2004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2013년 4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본격적인 상승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똑같이 갈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비슷하다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 지금 시장의 어떤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고 난 이후에 네. 실적만 흑자로 전환이 되게 된다라면 어허.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조선, 예. 네, 그 이전까지는 상당히 애를 먹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네. 2차 전지 땅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소재, 원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고체라든지 리튬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또 미국 정부에서 어쨌든 그 각 전기차 업체들에 대해서 2차 전지 소재 원료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IRA의 어떤 수혜는 물론 2차 전지 업체들이 수혜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주가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탄력은 아무래도 전방 업체들보다는 2차 전지 소재 원료와 연관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들썩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어떤 테마 맥락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 소재 원료 쪽으로 보시는 게 아무래도 수익률 측면에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재주는 좀 가져가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송 팀장님께서 지금 방산주들 요새 낙폭이 큰데 네. 반등 네. 시원하게 나와줄 때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방산주. 방산주 방산주 코멘트 가능하실까? 제가 네. 할게요. 네, 제가 할게요. 예, 예. 그 방산주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알만한 모멘텀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계속해서 일단 한국 그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네.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게 그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을 우리가 냉정하게 차트를 한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직 관심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이게 2022년부터 보게 되면은 꾸준히 계속 올해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승이 나온 근거가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폴란드 방산 수주 기대감 이걸로 해서 계속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실제 어떤 계약 실행적인 계약이 나오게 되면서 일정 부분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에 대한 어떤 선반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수주를 받게 되면서 이 부분이 매출이 순차적으로 반영이 될 거지만은 어쨌든 올해 이 주가의 모멘텀은 실적이 아니라 기대감에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이제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고요. 이게 다음 타이밍이 오게 되면서 실적으로 반영될 때까지는 조금 주가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매니저님 의견도 들어봐야 됩니다. 저희 태조 이방 중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전지현 님도 그렇죠. 오늘 에고 2차 전지가 많이 빠졌네요. 그러니까요. 테슬라 실적하고도 바로 연관지어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태조 이방에 대한 요 네 가지 테마에 대한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뭐 좋게 보고 있는 곳은 이제 태양광 쪽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을 좀 좋게 보고 있고 지금 조선이라든지 방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산을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방산을 지금 현재 뭐 안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안 좋게 보는 건 아닌데 일단 뭐 단기적인 이슈가 좀 끝난 상황이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면서 최근 들어서 뭐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고 다들 주가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매크로 흐름이 좋지 못하고 지수 하락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뭐 그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더 뭐 폴란드를 떠나서 좀 더 강력한 뭐 수주 내용이 좀 더 나와준다면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만한 내용들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아직 지금 폴란드 이후에 아직 뭐 실질적으로 내용이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아직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조금 현재는 관망 쪽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뭐 태양광을 좀 말씀드리자면 태양광 한다면 최근 들어서 하나 솔루션을 비롯해서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최근 주가 조정이 좋았다가 최근 또 주가 내려갔어요. 둘 다. 주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태양광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뭐 국내 기업들도 뭐 아리백을 한다더니 뭐 여러 가지 텍소노미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태양광을 비롯해서 풍력을 비롯해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쪽으로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제 친환경 에너지 쪽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이 지금 현재는 주가 움직임 좀 탄력이 좀 둔화되어 있고 조정 좀 받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분야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두 분 다 방사는 이제 좀 피크업 구간이다라는 의견 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원전주에 대한 의견도 한번 그렇죠.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회복점님께서 원전주 올라오겠네요. 너무 네. 내려갔어요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뭐 대표 종목 있잖아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좀 바닥을 좀 잡았다고 봐야 되는지 지금 폴란드 신축과 연결시켜서 좀 네. 그래도 희망을 품고 그러니까요. 계십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요 조선하고 원전을 상당히 잘한다고 전 자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자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다 풀어주시죠. 저한테 시간을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여기 매니저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말을 좀 짧게 하도록 할게요. 네. 말이 좀 많아가지고요. 오늘 저도 폴란드 소식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많이 기대를 했고 앞으로 나올 만한 그 수준은 아시겠지만은 유럽부터 이렇게 쭉 중동까지 아시아까지 훑어보게 되면은 체코, 폴란드, 영국 그리고 이제 이집트. 이집트에서 네. 이제 사우디 짓고 이제 인도까지 가고 베트남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많이 널려있는 상황이거든요. 널려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 그 폴란드하고 체코 같은 경우는 이걸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사의 어떤 강력한 이 경쟁력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저도 놀랐어요. 한수원에서 폴란드 원전을 신축 서명을 했다는 서명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체코 같은 경우는 도코바니 원전 8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폴란드 쪽 같은 경우는 6기 정도 되는 40조 정도 되는 규모인데 이게 코팔리노 사업입니다. 근데 오늘 나온 원전 소식이 코팔리노 사업 그 6기 40조 사업 여기서 수주가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제가 볼 때는 방산 패키지로 같이 준 것 같아요. 네. 그 방산 패키지로 지금 폴란드 제가 지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화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 업체가 있어요. 근데 그 현재 업체가 지금 컨소시엄 형태로 원자력을 하고 싶은데 이 파트너로서 지금 현재 한수원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본식에 들어간 게 아니라 에피타이저 수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좀 실망감이 좀 드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올해 4월 달에 인수 의향서를 냈고 그래서 프랑스, 미국, 한국 우리가 3파전인데 제가 볼 때는 공동 수주 아니면 단독 수주인데 단독 수주보다는 공동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져요.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SPC라 그래요. 특수목적 법인 통해 가지고 49%는 지분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공동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전에는 웨스팅하우스가 거의 100%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그 발주 방식을 중간에 바꿨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51% 지분 투자는 폴란드 정부에서 하고 49%는 지분 투자 방식으로 유도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어떤 의향을 내비치게 되면서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공동수주 쪽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수주 소식이 일단 내년 4월 달에 이전에 나오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되든지 간에 네. 나오기 전기 때문에 그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원전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기대감은 제가 볼 때 충분히 많이 반영이 됐어요. 원전처럼. 폴란드 받을 것이다. 체코할 것이다. 뭐 탈원전 얘기 나오고 있어서 기대감 충분히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주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집트처럼 2차 측 수주를 받게 되면 도리어 실망감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전에 2009년 같은 경우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 21조 수주를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21조가 넘는 수주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차 측 수주가 아닌 2차 측 수주를 받게 된다라면은 폴란드 같은 게 예를 들게 되면은 40조 원에서 이게 5조 원으로 쪼그라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거든요. 그러면 40조 기대했다고 6조를 받게 되면 도리어 시장에서 실망을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원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실한 수주 소식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아하,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네요. 네. 자, 네, 그렇다면 박수호 매니저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데니리님께서 에너지 섹터 미국 중간 선거 이전에 한번 띄워줄 듯한데요. 원전, 뭐 풍력, 태양광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월 8일에 중간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뭐 공화당, 민주당 에너지를 가지고 사실 본질적으로 거의 네. 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에너지 섹터가 다시 한번 또 띄워줄지 이 중에서 원전 관련주들 어떻게 흐름 보고 계신지. 저는 원전 관련주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정부에서도 이번에 오늘 폴란드 관련된 이제 원전 얘기가 나왔는데 뭐 다음 달 말까지 체코도 지금 현재 1기 원전을 수주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말까지 서류 접수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이슈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어서 11월 달에 그런 이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원전은 저는 그래도 항상 주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먹거리와 같은 이슈가 있으면은 그에 따른 또 주가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줄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전 쪽에서 많은 어떤 뭐 영업이익이 난다든가 뭐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수주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바꿔 나가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튼 11월 달에 체코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서 그 내용에서 조금만 더 진전된 내용이 좀 나와주게 된다면 11월에도 원전 관련주들의 뭐 차근차근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를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조 이방 그리고 더해서 원까지 네. 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특징주들 한 종목씩 살펴봐야 되겠군요. 먼저 특징주들의 주요 요모조모 권전 아나운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